네, 시간이 지난 관계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내외인분들과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관광약자를 위한 용인시 부장여행 조성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는 플라잉 TV의 도움으로 저희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움을 주신 플라잉 TV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표창원 의원님께서 축사의 글을 또 전달해 주셨는데요. 표 의원님께서도 본 토론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금요일 국회 토론회가 있으셔가지고 국회 본회의가 있으셔가지고 모두가게 축사의 글로 대신해 주셨고요. 이 축사글은 제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용인시 부장의 여행 조성 토론회 축사. 오늘 관광약자를 위한 용인시 부장의 여행 조성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한 수고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유엔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도 지난 2009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로 다룰 용인시의 장애인 관광 환경을 살펴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관광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한 법들이 통과됐고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물리적 환경 개선과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접근성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장의 관광은 오직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접근성은 모든 사람의 편안함과 안전함에 관한 것이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에게 적합하다면 모든 사람에게도 적합한 것입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주최하신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감사드리며 누구나 관광하기 편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축사회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번 회의를 주최하게 된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강성문 소장님께서 잠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강성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여기 장소 섭외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따라 날짜를 잡았는데 이렇게 눈도 오고 이런 굳은 날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굳은 날인데도 저희들은 만약 여행을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나가서 좀 갈 수 있는 그러한 용인시가 됐으면 해서 이런 토론회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 한번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용인시 관광약자에 관해서 좀 많은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는데요. 금일 이제 발제를 시작으로 각 패널분들께서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접근 가능한 관광의 완성을 위한 방향을 주제로 동의대학교 관광학과 이봉구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접근 가능한 관광의 완성을 위한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접근 가능한 관광이 무엇인지 또 무장애 관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접근 가능한 관광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들이 있어 왔는지 이제 국내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근 가능한 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틀이 만들어지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행, 관광이라고 하면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뭐 즐거움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오늘처럼 제가 부산에서 여기 올라 무슨 이 세미나 참석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뭐 세미나 회의 이런 부분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일과 관련된 출장 목적으로 아니면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떠나 일정 시간 동안 다른 지역에 체류하며 그 지역의 고유하고 뛰어난 자연, 문화, 인위적인 볼거리, 거리들을 이렇게 보고 즐기는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관광 지역에서 무한대로 이렇게 거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기는 하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년 국민여가 실태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남녀노소 또 장애를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여가 시간 동안에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특히 이 관광약자라고 하는 분들,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병자, 임산부 뭐 이런 분들은 정말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못 가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주된 원인들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관광지, 관광시설, 관광자원과 같은 그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족. 계단이 있어가지고 휠체어 사신 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부분들. 이게 대표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접근할 수는 있지만 어디에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 그 정보 자체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또 여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수단, 이것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행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또 관광 분야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관광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할 때 차라리 여행을 하기보다는 집에 있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약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근 가능한 관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세서블 투어리즘, 투어리즘 포 배려프리 투어리즘 같은 거 다양한 그런 용어로 불리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도록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묶어가지고 또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한마디로 접근 가능한 관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접근 가능한 관광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여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접근 가능한 관광에 대해서 이제 막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싹이 돋아난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고 또 다른 나라 모습,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노력을 한 곳으로 세계관광기구라는 것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WTO라고 하는데 이 세계관광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으면서 관광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99년 관광의 글로벌 윤리강령이라든가 2013년에 발표한 접근 가능한 관광 지침 이런 것들, 또 2015년에는 접근 가능한 관광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관광 기업에서 지켜야 될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 마련해가지고 관광 기업들로 하여금 또는 정부로 하여금 그런 기준들을 잘 따라줬으면 하고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또 유엔에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조약 제9조와 30조를 모든 사람들이 문화생활이라든가 레크레이션, 여가, 스포츠 이런 부분에 자유롭게 참여하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관광약자 또는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있어서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죠. 또 이 관광진흥법에 2014년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해야 된다. 또 관광취업계층이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을 명문화시킴으로써 관광 부분에서도 이 장애인들의 여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가능한 관광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장애인분들의 어떤 관광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2017년은 정말 혁신적인 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부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된 2017년 7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제24조 2항에 관광 활동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차별을 받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애인분들이 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혹시 받아왔던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저 규정에 이어가지고 차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가능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접근 가능한 관광, 또는 무장애 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이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백하게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또 관광활동 또는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졌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접근 가능한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한다면 접근 가능한 관광진흥센터를 일단 구축을 해가지고 그 센터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 시설의 접근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접근성과 관련된 어떤 인증제도를 실행을 하고 또 접근 가능한 관광 코스 발굴을 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 노력도 실행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인력이라든가 보조 도구를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관광산업 종사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적시에 제공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용인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접근 가능한 무장애 관광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도시로 거듭나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거나 이 관광은 오늘날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또 즐겨야만 하는 인간의 권리 중에 하나라고 지금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관광 분야에서 어떤 차별이 존재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지금 아주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시에서도 그와 같은 노력을 하는데 의원님 어디 가시죠? 나가셨나요? 지자체에서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제가 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발제 내용 관련해서 관련 토론을 진행할 텐데 저는 토론에 자장을 맡아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고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협성대학교 양희택 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을 할까요? 예.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계획된 시간이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주요한 역할은 5시 이전에 토론을 마치는 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를 맡아주셨던 다시 한번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셨던 동의대 건강학과 이봉구 교수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토론자 5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토론자뿐만 아니고 오늘 방청석에 오신 분들까지 해서 저는 오늘 와서 3명의 연예인을 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워낙 많이 봤던 지금 앉아 계셨던 서울시 의원 우창윤 의원님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무장의 보편적 설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서 서울시가 상당히 많이 앞서가는데 페이스북에서 매번 봤기 때문에 오늘 뵈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데 전선 대표님도 페이스북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연예인 보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TV에서도 많이 봤고 야 정말 똑똑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 손대인 소장님도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토론자 5분 중에서 2분이 계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원하는 만큼 충분히 토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토론자분 5분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정말 많이 애쓰셨던 용인시 정인질생활센터 강성문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님이십니다. 장애인들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많이 건강을 하셔가지고 했던 것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까지도 전부 다 올려놓아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이쪽과 관련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말 열심히 하셨던 그리고 효과들이 있었던 성과들이 있었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 모니터링 센터 윤상호 소장님 맨 끝에 앉아계십니다. 다음 기대가 큰데요. 오늘 공청회 끝나고 결과들을 얼마만큼이나 정책으로 담아내실지 정말로 기대가 큰데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님 나와주십니다.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져 있으시네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님. 토론회가 조금은 늦어졌지만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서 지금 일정표에 보면 토론자들이 약 15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 10분 정도씩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굉장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마음이 뿌듯하고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용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정말 어렵게 개소식을 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10년이 조금 넘어가서 공채회를 하면서도 연예인급 분들을 3분 이상을 모실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라고 해서 감기가 굉장히 무량하고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관광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현재 실태조사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순위가 높은 순위로 나타나는 게 관광과 여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이제는 관광과 여가에 눈을 돌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결을 해서 오늘 발제해 주셨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동권을 포함한 접근권, 하나의 축이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은 정보입니다. 관광지에 대한 정보. 장애인들이 관광을 하고 싶은데, 여가를 즐기고 싶은데 정보가 없습니다. 용인시에 내가 갈 수 있는 관광지가 어디가 있지?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또 한 가지는 관광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고 그 관광지의 편의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을까? 내가 가서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크게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요. 이제 용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거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요구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고, 아까 우리 발제해 주셨던 교수님께서는 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만들고, 용인시도 조례가 있나요? 의원님? 이제 조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적인 것,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요구 자체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황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서론이었고요.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론 1, 2, 3, 4, 5 요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50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을 금성문 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용인아이센터 강성문 소장이고요. 네, 제가 잠깐 이렇게 좀 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인구 현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하반기 용인의 인구는 10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101만 6천여 명인데 이 중 노인이 11만 4천여 명, 영유아가 16만 8천여 명, 장애인은 3만 명으로 용인시 인구의 31%인 약 31만 명의 관광약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관광 책자 안내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기준 용인시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포털에서 제공하는 용인시 관광 책자에 따르면 106개의 숙박업소와 181개 음식점, 113개의 관광지와 레저 및 스포츠 시설을 명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용인아이센터가 저희가 전화, 로드부나 검색, 그리고 현장 답사 등에 통해서 조사한 결과 숙박업소 106개 중 7곳, 음식점 181개 중 34곳, 관광지 및 레저 스포츠 시설 및 명소 113개 중 19군데, 만이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99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입구에 턱이 있거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입구에 뭐 경사로나 얘가 있거나 문턱이 없어 쉽게 객실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은 106곳, 이 106곳 조사 중에 7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3곳만이 별도로 장애인 객실이 갖추고 있는데 이것도 휠체어를 뭐 이렇게 들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간이 경사로를 설치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7군데에서 16곳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그리고 접근 가능한 식당 중 장애인 화장실이 갖춘 곳은 단 3곳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경우 접근 불가능한 사례가 출입구까지 계단이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그리고 건물 2층 이상인 위치한 곳, 또 폐업이나 장소 이전 등의 곳이 105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식당 내부 좌식으로 되어 있어 경우가 30곳, 화장실 접근이 매일 불가능한 곳이 12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레저 스포츠 시설 및 명소의 경우 장애인 주차장, 접근로, 출입구, 출입문, 복도, 승강기, 화장실 기준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조사하였으며 장애인 주차장이 없어도 주차장에서 관광지 입구까지 접근이 불가한 곳은 관광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접근 사례에서 숙박에 관련된 건데요. 숙박업소의 대표적인 접근 불가능 사례는 사진과 같이 휠체어가 접근하기 힘든 비포장 도로이거나 계단 위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경우를 보면 음식점의 접근 불가능 사례는 사진과 같이 출입구가 계단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2층 위치한 경우, 그리고 테이블석이 없는 등의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의 경우 장애인 주차장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접근로, 출입구, 출입문, 복도, 승강기, 화장실 등을 기준으로 접근한 접근 가능한 여부의 판단을 두었고요. 그리고 위 선정 기준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미술관 뒤편에 이제 우수 사례에 관련된 조사입니다. 미술관 뒤편에 따로 장애인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넓은 복도와 무진동 엘리베이터가 있는 용인의 아주 유명한 곳이 호암미술관, 그리고 지상 지하 주차장 바로 옆에 장애인 주차장이 위치되고 있고 출입문이 가능한 곳을 별도의 장애인식을 두었던 포온아트홀, 출입문 옆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신 이용경 시의원님 덕분에 마련된 우리 유니버설 화장실이 되고 있는 마루홀, 그리고 주차장이 접근로가 짧고 출입구에 턱이 없고 자동문과 유니버설 화장실이 설치된 용인 문화유적지 등이 매우 접근성이 우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편한 사례들을 따로 조사를 했는데요. 반면 돌계단, 출입로로 비포장, 그리고 계단 출입구, 계단 접근로가 있던 장옥진 교택과 정문조모, 이영미술관, 자연휴양림과 같은 불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곡 성원, 와우정사도 계단에 출입구가 있었고요. 세종 옛돌박물관, 아모레 퍼시픽과 같이 이전된 관광지도 있었고요. 농도 면목 목장과 관계자 외에는 절대 출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목장에는. 그리고 백남주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내부 관람은 편하지만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 접근하는데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도 굉장히 저런 비포장 도로는 굉장히 덜컹거리고 힘든데 수동 휠체어는 굉장히 많이 조사하는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사례에 접근 우수 사례가 또 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예성이나 삶, 생태공원 등 대부분 내부성이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내에도 접근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관악산은 테크길로 조성하여 휠체어도 산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진주성 보행로, 순천만 생태공원, 내장산 국립공원, 안면도 자연휴양림, 서윤산 도립공원, 대보도 돌레길, 경포 해변길로 관광약자 접근하기 매우 편하게 조정되어 있고 누구나 관광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지역, 해외 경우에도 조사한 결과는 해외에는 일본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사원에는 사원 내부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아예 처음부터 공사할 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키나와에 있는 수리성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리프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펜션도 테크를 만들어 휠체어로 어느 객실이든 출입이 가능하게 했고요. 오사카성의 문화에는 복원 당시 휠체어도 여기도 공사할 때부터 리프트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가성 장애인 화장실은 기차 안에서도 화장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정도로 매우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홍콩에는 미니버스도 휠체어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 관광지의 카네네트탈도 휠체어가 접근하기 아주 쉬운 관광지였습니다. 이렇게 용인시를 제가 또 한 10년 정도 살았거든요. 네, 가본다고 가보지만 이렇게 요번에 조사를 하면서 우리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한번 돌면서도 너무나 불편한 곳이 많구나. 용인에 사는 시민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제 지방이나 타 지역에서 용인으로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날 보고 그날 갈 수는 없잖아요. 하루라도 1박 2일이라도 하려면 숙박업소부터 음식점부터 이렇게 불편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시에서도 국내와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문화유적 돌레길을 재정비하여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알려주는 무장애 관광 정보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장애 관광 조성 TF팀을 조직하여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점의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조속히 관광약자 지원을 위한 조례 조정도 해야 할 것이고요. 무장애 관광 조성 시설과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용인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관광 친화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들이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 집 주위에 있는 그냥 흔한 식당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접근이 굉장히 불가능해서. 그래서 정인들도 편하게 먹고 싶은데 항상 접근성이 높은 게 좋은 음식점이죠. 비싼 음식점. 근데 용인시가 정말 선제적으로 집 가까운 데에서 먹을 수 있는 정인들도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숙박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용인시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접근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하고 홍보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전윤선 대표님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전윤선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거주지가 경기도라서요. 경기도에서 접근성 관련한 관광지 어느 정도 되나. 그다음에 용인시는 바로 저희 옆동네예요. 저 분당에 살거든요. 네, 용인시로 오게 되면은 특별하게 갈 데가 에버랜드하고 또 저희 민속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거, 네, 저는 발표하겠습니다. 이동성이나 시각, 청각, 인지적 측면에서 결핍으로 인한 관광 상품 서비스 환경에 접근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평등하게 관광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하게 디자인된 관광 상품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는 행위라고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포함되겠죠. 네.
그리고 저 옆에 보면 UNWTO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 관광을 통한 체험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모든 사람 중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활동하는 기반은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보면은 제 9조에 접근성이 있고요, 또 30조에 네, 문화 부분에 있어서 여기 tourism 관광과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이거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모토로 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기 왼쪽에 있는 저 쇠사슬은요, 장애가 없는 분들, 제가 장애가 없을 때요. 제가 장애가 없을 때는 저렇게 여행의 사슬이 쭉 이어졌어요. 뭐 숙박을 하던, 식사를 하던, 뭐 이동을 하던, 뭐 관광지에서 관광을 하던 간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냥 마음 먹으면 갈 수도 있고 뭐 여행할 수 있었는데, 제가 휠체어를 사용하고부터는 저렇게 여행의 사슬이 뚝 끊겼어요. 그리고 드문드문 뚝뚝뚝 끊기고, 네, 이런 일들이 관광객자들이 겪는 여행의 형태거든요. 네. 그 전에는 장애인 여행이 어떻게 됐냐면은 저기 동정과 시의회 일회성 행사 대부분이 그랬었어요. 복지단체나 자봉사 뭐 단체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뭐 치러지는 뭐 그런 여행이었는데요. 집 밖으로 단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당시만 해도 로또 맞았다 그랬거든요. 저도 한 2000년도 초에 어느 복지단체에서 제주도 여행 간다, 사연을 공모해갖고 사연을 냈는데 선정이 됐었거든요. 네, 거기 갔을 때 저렇게 엎혀서 네, 가고요. 또 여행지에서는 단체로 뭐 엎이고 밀고 끌려다니는 그런 여행을 했었어요. 저렇게. 근데 실제로 그런 형태의 여행이었었죠. 그때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여행으로 점차 좀 변경되기 시작을 했어요. 장애인도 여행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한 2007년 이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장애인들도 장애인 여행, 복지관광 이런 게 아니라 장애인 여행 이런 것들이 필요해갖고,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 장애인 여행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뭐 우리도 간다라는 이런 가이드북을 문화관광부에서 발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후로 뭐 휠체어로 떠나는 서울 여행, 요거는 이제 서울시 사업을 받아가지고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개인 여행 SAT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이 당시에도 이제 여행의 자전거 여행 별성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장애인들도 나도 좀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때 여행은 커뮤니티 중심으로 여행 정보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2008년도에 장애인 관광 국제 세미나를 처음 개최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올레길 행사 걷기 2010년도에 이거 이제 장애인 의원이 모시고 올레길을 가서 올레길을 봄에 5월달에 가서 올레길을 걷고 나니까는 그해 10월달에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올레길이 조성이 됐어요. 최초로. 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움직임에서는 저렇게 우리도 간다라는 저 책을 문광부에서 발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희망여행, 그다음에 여행 바우처, 함께하는 여행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움직임이 있었고요. 저 함께하는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 책만 발간한 게 아니라 웹사이트도 구축이 됐었고, 또 저기 스마트폰 앱도 네, 개발이 됐었어요. 근데 개발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또 사라졌죠. 네. 그리고 배려풀이 관광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여행에 대한 욕구들이 생기고 나니까는 저렇게 장애인 여행사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돌봄 여행이라든지 둘이 함께라는 여행사라든지, 네, 둘이 함께라는 여행사는 지금도 제주도에서 왕성하게
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버 투어, 그러니까 한버 사회복지법인 한버스에서 한버 투어라는 여행사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행 상품을 내놓고 있고요. 지금도 여행 상품을 내놓고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여행은 권리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출판, 가이드북이나 리플렛, 지도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 포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은 ENAT라고 있고, 유러피안 ENA, 유러피안 관광 네트워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데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저런 관광객자들이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 인식이 모아진 건 한 2000년대 초부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숙박과 관련돼서는요, 상당히 좀 열악한데요. 네, 영국,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0.5%예요. 네, 그래서 사실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어디 묵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들이 정말 정보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찾은 정보를 또 잘 가공해 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래 찾아서 가공해 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면은 이 숙박업소가 뭐 경사로를 치워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에 손잡이를 띄워버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장애인 객실을 없애버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현장에서는. 이런 거를 좀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겠죠. 국내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요.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보면은 KTX나 ITX 무궁화호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은 100% 접근 가능하고요. 네, 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호는 한 70% 정도 탑승이 가능해요. 휠체어 사용을 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KTX는 100%, KTX 뭐 무궁화호 그 ITX가 새마을호 ITX죠. 이거는 100% 접근 가능한데 좌석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뭐 전동휠체어 좌석 2개, 수동휠체어 좌석 3개 이 정도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성버스 비율은 시내에는 뭐 한 3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대도시에 몰려 있어요. 서울이나 광역시에 집중돼 있고요. 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아예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요. 네, 리프트 장착 버스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은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좀 함정에 있는 것이 이 100%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200명당 한 대를 이용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대 갖고 이용해도 모자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법의 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기나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는 저가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가 항공기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휠체어를 이 전동 휠체어 사용한다 그러면은 탑승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수동 휠체어로 뭐 가지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고요. 네,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리프트 장착 관광버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관광버스가 많지가 않은데 그 2010년도에 문체부에서 관광약자들이 좀 관광버스 이용하는데 좀 용이하게 좀 리프트를 장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지원이 또 끊겼어요. 정부가 또 2010년도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사업을 했다가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거를 또 사업비를 싹 줄였죠. 그래서 할 수가 없었고요.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관광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동을 해야 여행을 갈 거 아니에요. 뭐 강원도를 가든 뭐 충청도를 가든 용인시를 오든 간에 이동을 해야 오는데 저렇게 그 관광버스들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관광버스 회사가 너무 열악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관광버스 우리가 이동하려면 수많은 관광버스 중에 리프트를 달 수 있는 그 2010년도에
리프트 딸 수 있는 그 재정을 지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개별로도 여행하지만 단체로도 할 때가 많잖아요. 단체로도 많이 할 때 관광버스가 지금 한 국내 제주도 빼고 한 10대 미만일 거예요 아마. 10대 미만이니까 이게 좀 획기적으로 늘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열린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쭉 확대한다는 것들이고요. 2005년부터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저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또 법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법적인 정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관광진흥법 같은 게 개정이 되고 차별금지법이 올해 3월 20일부터 조례도 만들어져서 조례가 아니라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이제 차별금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런 거 만들어졌으니까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필요하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경기도에 접근 가능한 관광 안내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다른 나라에 가니까는 각 지자체마다 이런 안내센터가 다 있더라고요. 관광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공해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동안의 장애인들은 집단의 욕구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뭐 차별금지, 이동저권, 활동제한 장애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노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의 욕구들이 많았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 개인들의 욕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문화생활, 여가생활,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문화 여가 생활 중에서 체육과 문화생활은 도시권 안에서 많이들 하세요. 도시권 안에서 많이 해서 뭐 연극도 보고 체육활동도 하는데 관광만은 도시권 밖에서 하는 행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도심안에는 어느 정도 접근성이 조금 갖춰져 있지만은 도심을 벗어나면 너무 열악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단의 욕구와 개별의 욕구들이 이제 좀 잘 맞물려서 똑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것은 훨씬 더 많은데 시간을 제한적으로 드려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광, 여가 이렇게 했었을 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용인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비율이 100%가 넘었다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을 가지고 목적을 관광이라고 하면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도 좀 바꿔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조례를 제정을 하셨을 때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장애인 200명당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입 비율은 그렇게 정해놓고 이용 자격은 풀어놓았어요. 그래서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교통에 있어서 이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 그다음에 임산부 이런 분들까지 다 확대를 해놓았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흐름을 잡으면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들 같이 기억을 하시고 조례를 만드셨을 때 또는 정책을 세우셨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적인 조례와 관련되어서 토론 내용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사모 소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센터 소장 윤사모입니다. 최근 저희는 전국 243개 각급 지자체의 지방의회 장애와 관련된 의정활동 예산 그 조례를 매년 10년 지금 이상 계속 추적하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평창 올림픽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42억 원을 들여서 평창, 강릉, 경선 인근에 있는 식당하고 숙박업소 주로 이곳에 시설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접근성 개선 공사를 했는 거를 지금 시설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가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270개 시설 정도를 개선 공사를 했는데 그게 잘 되는가, 휠체어 타는 사람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사용성 평가를 지금 거의 마무리 이제 단계에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70% 이상이 접근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 업체당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안 된 데가 어디겠습니까? 당사자들 다 아시겠죠? 아무리 공사해도 결정적으로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안 되고, 경사로는 설치할 수도 있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화장실의 70% 이상이 수동 휠체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 손잡이, 타일 다 바꿨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휠체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편의시설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건축법을 바꿔서 모든 문의 폭이 적어도 수동 휠체어, 전동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적어도 수동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보편적인 개선이 없으면 이 편의시설법으로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전국에서 없는 아주 독보적인 조례가 하나 있는데 혹시 어떤 조례인지 아십니까? 전국 최초로 장애와 관련된 아주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벌써 제 기억으로 한 7, 8년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님 혹시 아십니까? 장애와 관련해서 독보적인 조례가 하나 있어요. 용인시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라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용인시가 7, 8년쯤 됐어요. 서울시도 서울시 아까 우창희 의원님 자리를 뜨셨는데 우창희 의원님이 발의해서 서울특별시는 작년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용인시는 이미 7, 8년 전에 그 조례를 전국 최초입니다. 지금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있는 데가 경남 진주시, 용인시가 최초고 서울시에서 한 서너 개 정도 도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되려면 모든 동네, 우리가 큰 편의증진법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100평 이상 되는 굉장히 큰 그런 식당이나 적용되는 법이에요. 근데 동네에 있는 30평, 20평, 40평 이런 데는 식당이나 이런 곳은 권리생활시설은 편의증진법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휠체어 타신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화장실에 들어갈 수만 있어도 그나마 나은데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지금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70cm 정도의 문틀의 폭을 그걸 한 75cm 정도로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적어도 화장실에 접근까지는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이제 최근에 좀 해봤습니다. 아마 요 통계는 아마 조만간에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아까 이제 이봉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법이 이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에 관광기능법이 개정이 되어서 관광약자 지원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보는 법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또 강제화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집 58쪽에 보면 58쪽 상단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관광약자 지원 조례가 지금 15곳에서 이렇게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광역자치단체는 8건이고 그리고 용인시 같은 기초단체는 7곳에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우리 경기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에는 관광지원조례가 제정된 곳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관광지원조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58쪽 하단에 보면 제주조례하고 부산조례, 전남조례를 제가 이제 비교했는데 이 15가지 유형의 관광지원조례가 유형이 3개예요. 제주조례형,
부산 조례형, 전남 조례형. 참고로 우리 경기도 관광지원 조례는 작년인가 만들어졌는데 전남 조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제주 조례가 가장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주 조례형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제주도 조례를 따라가는 그 지역이 없습니다. 제주도 조례는 그 내용도 굉장히 세세하지만은 조례뿐만 규칙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지역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관광지원 조례 중에 규칙이 있는 것은 지금도 이제 제주 조례밖에 없고, 또 제주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고, 또 제주 조례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조례가 조례로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광지원센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제주 조례는 바로 그 관광지원센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5곳 그 조례 중에 유일하게 제주 조례만 관광지원센터 규정이 있고, 실제로 제주도에는 관광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지원센터는 전국에 2군데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경주시에 장애인 관광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주시의 지원센터는 조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경상북도 시체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 조례의 실효성 때문에 반드시 저는 관광지원센터가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인시 조례는 용인시가 장애 당사자들에게 여행 바우처를 어떻게 지급하고 그 선정 법인은 어떻고 절차는 어떻게, 이런 걸 저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당사자들이 여행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환경 조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조성과 당사자들이 여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물질적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명에 관광약자 지원이라는 그 조항이 저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계획이나 아니면 이제 관광환경지원위원회 이런 이제 그 조직을 만들고 그 시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그 규정을 조례마다 다 정해두고, 이 기존 조례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광지원위원회에 장애 당사자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그 위원 중에 장애 당사자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조례가 거의 없어요. 우리 당연히 관광지원위원회면 관광약자 관광지원위원회라면, 조례에서 설치된 위원회면 거기에 당사자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당사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시청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포함된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구성에 반드시 장애 당사자들, 그러니까 관광 이용 당사자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이 당사자주의가 철저하게 좀 관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지원센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지원센터는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관광지원센터라고 하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용인시는 전국 최초의 유니버시티 대한 조례가 제정된 그 도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특징을 좀 살려서 유리관광센터 이렇게 해도 용인시만의 좀 특색을 갖추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72쪽에 한번 보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용인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환경조성 조례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전국의 15가지의 기존의 관광지원 조례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조례가 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영경 의원님께서도 이런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용인시 장애인 당사자분들하고 바람을 가져보고요. 특별히 이 조례 명칭을 정할 때 아까 제가 관광약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전 장애인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약자 개념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아까 우리 소장님 30% 정도 관광약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중에 장애인이 왜 있냐면 장애인이 가장 수요가 많은 분이고 가장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진흥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 관광약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좀 더 장애인을 앞에 좀 명시를 해서 관광약자의 가장 대표적인 계층인 장애인 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앞으로 제가 이렇게 제시한 용인시 관광환경 조례안을 한 번씩 차후에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어떤 좀 아이디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계 의원입니다. 아이고, 우리 윤사모 소장님께서 하도 숙제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 끝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음식점, 박물관, 교통편, 그 다음에 뭐 다른 BF 인증, 유니버설 디자인, 뭐 편의시설, 숙박시설, 저상버스 등등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다 제가 해야 할 일이고요. 또 우리 시나 또 의회에서 같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을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렇지만 그동안 해온 일이 참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동안 해온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유니버설 화장실을 이제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니버설 화장실 왜 유니버설 화장실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화장실이 원 명칭입니다. 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이걸 만드는데 저희들이 근 1년 반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시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정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 시작점은 유진선 의원님하고 이제 저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1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관련한 편의시설을 어떻게 접근을 할까 하다가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화장실이 가장 문제였어요. 그래서 유진선 의원님을 이제 꼬시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유진선 의원님이 저의 콜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유진선 의원님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고, 법에 저촉된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을 해서요. 원래 의원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해외 연수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요걸 깼습니다. 그래서 유진선 의원님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용인시에는 공공 디자인 팀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전담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 팀장님하고 3년 동안 저희들이 공부를 좀 같이 하고, 연수도 같이 가고, 토론회도 같이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과물을 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들 중에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을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용인에는 편의시설 가이드라인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자를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 모르고요. 우리 일반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이 예산을 세워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돈을 예산을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저희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본회의장도 좀 올라와서 많은 소리를 좀 하고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관광단지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편의시설이 적용이 된다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건물 입구의 경사로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가장 힘들 겁니다. 12분의 1과 18분의 1 사이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18분의 1 경사로를 적용을 시키면 굉장히 완만하거든요. 근데 12분의 1을 적용을 하려고 굉장히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많이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입구와 대지 접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용인 시민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건가라고 보시면, 기흥구청 맞은편 정문을 맞은편에 가시면 상가와 차도와 보도가 일직선입니다. 예, 그래서 경사로가 전혀 없는 이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F 인증을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사로에서 난간 높이가 잘 안 맞아요. 휠체어 타신 분들 굉장히 잘 알 겁니다. 이 난간이 너무 높이 있고 봉이 너무 두껍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들을 현장에 가서 지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가장 힘든 게 어떤 거냐면 관광 쪽을 이제 해보셔도 알겠지만 저도 이제 본 의원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관광을 가게 되면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같이 가신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심리적인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의원이 돼서 새로운 의원님들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저 혼자 감내를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연수를 가게 되면 저는 어느 시점에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단체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너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마 많은 장애인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비장애인분들이 1시간 노동한 피로감보다 우리 장애인분들은 그 2배, 3배 이상의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을 비장애인분들은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요. 아마 이 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이나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즉 30m마다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도록 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동안도 노력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좀 할 겁니다. 아마 우리 많은 장애인분들이 아마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좀 전에 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도 의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힘들고 불편한 것들을 일일이 사사건건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요.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일일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유진선 의원님 한 분을 잡았어요. 그래서 계속 유진선 의원님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나누었어요. 그래서 단 한 분한테만 모든 것들을 오픈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해 소지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유진선 의원님하고 의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아닌 척, 덜 힘든 척 이렇게 의원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곳곳에서 많이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현관문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직접 느끼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노력을 좀 할 거고요. 원고는 뭐 여러분들이 좀 다 보셨으면 뭐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의원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연구 모임을 하면 이제 저희들이 보고서라는 걸 쓰거든요. 해외나 또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 1년 동안 의원 연구 모임을 하고 이러면은 보고서를 저희들이 직접 씁니다. 왜냐면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직접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바라본 복지, 제가 바라본 장애인 눈높이에서의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일일이 저는 전부 이렇게 보고서를 씁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남한테 못 맡기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당사자로서의 눈높이가 얼마만큼인지 무엇이 힘들고 무엇을 내가 요구를 하고 어느 부분에 내가 아프고 내가 필요한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극성스럽게 제가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끊임없이 전달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관광단지 보면 용인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한 경기도가 관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미팅을 해서요. 도 관할 관광지는 충분히 개선이 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31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전부 자동문이나 경사로 전부 개선을 했고요. 유니버설 화장실 전부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용인시 관련한 단체, 도서관 이런 곳에 뭐 전부 유니버설 화장실 적용을 전부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믿어주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하겠다 약속을 좀 할 거고요. 당사자로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지 못하시는 부분까지도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 말하고 싶으나 말할 수 없고요. 그 말하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소소한 것들, 이런 마음속 깊게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충분히 캐치를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 디자이너 팀장님 오셨지만 1년에 2번씩이요. 이론과 현장 휠체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좀 계속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관광가에서는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직접적으로 관광지에서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노인 경험, 임산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2017년도 1년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애별 관광 코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우리 관광과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믿고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있는 한은 여러분들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손혜수님 진행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선대입니다. 7분 안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제가 토론문을 미리 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 파워포인트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장애인 문제 또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이신데 저는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기 좀 힘듭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용인시에서 특히 장애인 아이센터를 이렇게 찾고 또 장애인분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용인시의 장애인 관련한 그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좀 개선해보고 싶은 의지가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라는 용인시의 재정 여건이 되는가 이걸 이제 좀 살펴보는 정도로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모두에 그냥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통 어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할 때 그걸 요구하면 흔히 돌아오는 답변이 있죠. 돈이 없어. 정말 돈이 없는 걸까요? 저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쓸 의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에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 관광 편의에 관련한 그런 토론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걸 실현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가 한번 좀 그것만 관련하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시의 한 해 예산은요 이미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은 특히나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18.6% 이상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는 좀 짐작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또 출마 예상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세일 예산을 올해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편성했는데 특히 여기를 보시면 순세계 임용금이라고요. 이 예산을 한걸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세수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아예 그냥 남는 잉여금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용인시의 경우에는 지금 2016년 기준 하면 거의 2천억 가까이 되고요. 이 중에서 올해에 편성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예산만 약 7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통합관리기금이라는 데서 이게 돈을 빌려와서 쓰겠다고 하는 돈만 530억 정도가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 잉여금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체납세액도 되게 많은 편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물론 점진적으로 지금 체납세액을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체납을 하고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걷어서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이렇게 건다면 추가적으로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에는 32%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사실 용인시의 경우에는 2016년 결산 기준으로 하면 전체 예산액의 한 28%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 다른 지자체의 평균 사회복지 예산이 한 34% 정도 되기 때문에요. 용인시는 사실 사회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안 쓰고 있었습니다. 올해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이제 이런 적극적인 아동수당 지출과 같은 적극적인 예산 편성에 따라서 올해 또 한편으로는 올해 이제 특히나 일회성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32%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아직 사회복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 가운데 장애인 관련한 예산만 따로 떼서 봤습니다. 592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큰 덩어리가 장애인 생계보조 지원, 또 장애인 생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 토론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략 한 2억 9,400만 원 정도 예산밖에 안 됩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건 시간 관계에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 수리 비용 이것도 직접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이 포함해서 본다면 한 2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접근 가능한 관광,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느냐? 서울시의 경우에는 의장의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22년까지 152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앞에서 우리도 많이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입니다만 접근성을 개선하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 관련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5년간에 걸쳐서 152억인데요. 저는 사실 용인시는 어찌 보면 이보다 더 많이 써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련한 인프라들이 이미 많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용인시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좀 더 이 장애인 편의시설 또 그리고 이동 또 관광 접근성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예산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예시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걸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꾸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죄송합니다. 승급법상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냥 예시로 그냥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광버스 이런 이제 전용 차량을 구입하면 사실 이게 한 대당 몇십억 정도면 충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5대 정도는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용인시에 지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한 72대 정도 운행이 되는데요. 이것도 기준보다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차량만 늘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른바 이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중증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증장애인이라든지 또는 몸이 상대적으로 불편하지 않은 시각장애인들 또는 청각장애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장애인 택시 바우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이동권을 제공을 해주고 대신에 특별교통수단은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강성문 소장님께서 용인 아이센터 주도로 이제 많이 열심히 모니터를 하셨는데요. 지금 숙박업소라든지 관광지, 음식점 등의 장애인 접근 가능 시설 이런 것들을 개보수하는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숙박 공간 대조라든지 화장실 설치 지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필요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물론 이거 하나도 적은 돈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각 2천만 원씩 또는 3천만 원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우리 관광 가이드 책자에 나와 있는 그런 시설만들만이라도
이렇게 바꾸도록 하는데 사실은 한 몇십억 정도의 자금이면 어느 정도 이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가이드북을 장애인 시설들까지 이제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그런 이제 환경 또는 정보들까지 다 실은 가이드북 또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 용인시 전체에 관광 지원 센터가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조그맣게 관광 이 일반인들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무장애로 관광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흑별로 한 개씩 있다 하더라도 그 관리 또는 운영 예산이 사실 몇십억 단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한 건물, 시설을 짓는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디자인 때부터 장애인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장애인들의 시각들이 반영되도록 하면 장애인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집안에 갇혀있던 장애인분들이 한편으로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에서 전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장애인 정책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장애인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주도해서 이 장애인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역시 일자리가 생겨나고 또 그분들의 자존감 높일 수 있고 충분히 또 이 무장애 도시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지역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10분 30초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일 소장님 그 발표하셨던 PT를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요청을 하셔서 공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기 전에요. 오늘 기술발전을 하셨던 안 하시. 충분히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토론에 대한 다른 의견 또는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손이든 의견을 표시를 해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사실 지금 앞에 계시는 패널 분들이 다 대충은 얘기를 다 해주셔서 특별하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생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의지는 분명한 거고요. 사실은 개선 명령만 내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아니라도. 그런데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딱 한 가지만 놓고 보면은요. 장애인도 먹고 살 권리, 어디 가든 먹어야 되는 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음식이 조금 먹을만한 식당들은요, 보셨으면 알겠지만, 모범 없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씻어줍니다. 씻어주는 거, 그거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개선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모범 없어 줄 때,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구비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고쳐집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이시죠? 그렇죠. 개진이시죠? 네. 예. 그건 개진인 거고요. 예. 누구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것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고요. 예. 편의증진법에 보면 장애인들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문상호 소장님은 조례안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조례안에서 바꿀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문화 모텔 숙박시설은 몇 호, 숙박시설이 몇 개 정도, 몇 개 방 몇 개 정도 이상 되면 장애인 숙박할 수 있는 뭐를 고쳐야 된다라는 그것 명칭만 바꿔놓으면요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라는 꼭 정책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광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의견 대신 혹시 그러시죠? 한 1분? 예, 지금 최진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음식점이나 이런 접근성에 대해서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명령만 내리면 된다고 그러는데요, 시장 직속의 부서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저희 용인시에는요,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장님하고 직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과장님까지였거든요. 그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하고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그래서 2016년도 하반기에 우리 용인시에 100만 인구가 되기 전에 장애인과 그 과장을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도 하반기부터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숙박시설은요, 2015년 7월 1일자로부터 BF 인증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모두 그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2017년도에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BF 인증을 그 상중하가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표보는 관공서에는 무조건 상으로 맞춰라. 그래야만이 다른 기관들도 최소 중으로 맞춘다. 이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거 이제 상, 중, 하 중에 어딜 맞추느냐의 싸움인데요. 일단은 저는 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객실 개수에 상관없이 BF 인증을 받으려면 무조건 객실이 몇 개이든 상관없이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그 방 하나는 편의시설을 좀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BF 인증을 받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면 이미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BF 인증은 적용시키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을 안 하면 집에 가서 도저히 적용이 안 되겠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지?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이 없으면 진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없으신 걸로 알고요. 우리가 토론회가 3시부터 5시까지 12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5시에 맞추려고 했었는데 지금 5분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보통 저희가 연구하는 연구물 해도 오차범위는 5% 정도는 주거든요. 그래서 5분 정도 넘어간 거에 대해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 시간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앉아서 경청하시고 의견 제시해 주시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약자를 위한 용인시 무장애 여행 조성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좀 초과됐는데요. 네, 오늘 수고해주신 발제자분과 토론 패널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가시기 전에 잠깐 기념 촬영을 해야 돼서 여기 그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우리 내부직원들 이 앞에 테이블 좀 치워주시고요. 이 앞에서 기념사진 한 장 찍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